좋아요, 구독!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 중국 소비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화장품과 카지노, 패션 의류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출 우대 금리를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부양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제가 뉴스를 통해 짚어드렸던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을 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중 갈등에 조금 실마리가 보이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소비주들 오늘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섹터의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네, 중국이 이제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화학주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금호석유나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중국의 좀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한 좀 기대감이 좀 부상하면서 석유화학 쪽도 이나 해운 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 보이는데 관련주들은 이런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서 좀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요즘 최근에 또 국내 시장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중국 관련한 좀 소비주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이런 중국 경제 회복세가 아무래도 좀 더디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미 예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인민은행도 이번 달에 이제 각종 정책 금리들을 인하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좀 예고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이제 시진핑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또 만남을 가졌잖아요. 양국 관계가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고 양측이 관련 만남 이후에 이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관련한 이전에 있었던 이슈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고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또 언급을 했고 그리고 블링컨 장관 쪽에서도 대화가 아주 생산적이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앞으로는 또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까지도 한번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중국 쪽 정찰 위성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어려웠던 이런 미중 간 관계가 어느 정도 화해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엔터 쪽 섹터는 특히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조선이나 오늘은 조선이나 해운 일부 게임주들까지도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미중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중국향 소비주들에서 흐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게요. 세계 주요 투자 은행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전략을 짜나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화장품 쪽도 좋고 이제 엔터 쪽도 좋은데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엔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엔터 관련주들이 이런 경기 침체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K-팝 열풍이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실제로 또 많이 또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체감을 많이 했었던 것이 BTS 같은 경우에 사실 멤버들의 공연 없이도 여의도에 무려 이제 30만이라는 인파를 또 엄청 많이 왔죠. 네, 맞습니다. 모을 수 있을 만큼 K-팝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또 여자아이들이나 마마무 같은 콘서트도 계속해서 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본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되더라도 특히 중국 쪽도 이런 경기 관련 우려가 불거지더라도 엔터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각 기획사들의 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뉴진스도 이제 7월 달에 또 신곡을 발표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고 하이브 또한 이제 새로운 걸그룹 출시가 이제 출발이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JYP 쪽도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걸그룹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YG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베이비몬스터도 있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또 여전히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경기 침체 우려 관련해서 뭐 중국 쪽이든 글로벌적이든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계 흐름과는 조금 별개로 엔터주 내에서는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각 종목별의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도 좀 보면 좋겠는데요. 화장품주 중에서는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가 지금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K패션 중에서는 F&F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어떤 섹터에 저희가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 내에서는 좀 코스맥스가 저는 좀 더 눈에 네. 띄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한 좀 기대감이나 이런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섹터 중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코스맥스 같은 종목은 좀 더 기술적인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F&F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의 지금 박스권에 좀 어느 네. 정도 갇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현재 뭐 장기적으로 좀 길게 앞전까지 당겨서 보면은 7년에서 8년 정도 하락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좀 더 가볍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쪽에 좀 비중이 더 높은 이런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OEM이나 ODM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자의 상표가 이제 부착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이제 중국 소비가 좀 더 회복이 되어 나갈수록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은 현재 이제 6만 원에서 8만 원대 박스권은 어느 정도 좀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좀 박스권을 좀 더 뚫어내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좀 상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에서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중에서요. 게임 섹터도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 이슈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게임 관련해서 사실 판호 발급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다가 뭐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면서 또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잃은 탄력을 좀 잃은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면서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중국 판호 발급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도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주들도 뭐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